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미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시가부터 조금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시장 잘 버티고 견조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오히려 코스닥은 지수적으로 보면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딱 지수로만 놓고 보면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안 받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기형적인 모습의 흐름이 코스닥 시장에 이어지면서 시장의 유동 자금을 특정 세계 섹터에서 거의 다 쓸어가다시피 하는 시장이 지금 2주째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섹터 내에서 매매를 하지 않거나 종목을 보유하지 않다면은 굉장히 또 소외감도 많을 그런 시장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코스닥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좀 밀리면서 끝나는 모습으로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은, 내일장 시장 미국의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아마 코스닥이 반등을 할 텐데, 그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하게 3월달 초까지는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종목군들이 안 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시장의 중심 섹터인 2차전지와 AI와 로봇 섹터가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도주를 차지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섹터 안에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면서 단기적으로는 메타버스 섹터도 올라왔죠. 메타버스 섹터도 추후에 삼성의 XR이나 애플의 XR, 그 외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보면 무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단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저는 별로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3월달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야 더 높게 4월달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마지막으로 종목을 매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지수적으로 좀 불리한 흐름도 또 다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또 하반기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의 저축률, 그 다음에 국내 저축률, 그리고 장기 고금리에 따른 이 경기의 이 퇴화 등등이 복합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폭증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상반기는 분명히 4월달에 강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매우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자신감을 얻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은 3월 5일까지 일단은 받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전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죠. 지금의 시장은 연초 경기 침체에 대한 과한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좀 올라왔었는데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연준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시 전환되는 조정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변곡점까지는 어찌되었건 조심은 필요한데요. 그 조심이라는 게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서 그만큼 시장이 눌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서서히 분할 매수로 종목군들을 잡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중심주 안에서는 여전히 단타라든지 뭐 트레이딩 100% 가능합니다. 엄청나게 유동성이 한쪽으로 쏠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많은 종목 안에서, 섹터 안에서 놀아야 되고, 스윙이라는 혹은 좀 끌고 가려고 한다면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해서 4월달에, 그러니까 3월 중반 4월달에 강한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모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뭐 LG엔솔, 뭐 그 외에 많은 대형주들이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
지수 자체로는 안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꺾임으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왔죠. 근데 코스닥은 오늘 20일 이평선을 살짝 깼다가 빠르게 감아 올렸기 때문에 각각의 척키스 자리는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뭐 5일선을 잠시 이탈하고 올려주고 11선을 잠시 이탈하고 빠르게 돌렸죠. 그 이후에 이제 5일선과 11선이 데드크로스가 이제 곧 있으면 발생을 하는데요. 21선을 빠르게 돌려줬는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면 얘도 이 친구도 이 코스닥도 코스피와 같은 방향을 그리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수적으로요. 아니면은 이걸 빠르게 돌려 세우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섹터가 더 강하게 더 세게 올라가 주면 모를까. 그 외 섹터에서는 전혀 모멘텀이 발견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올라가는 상방은 막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하나 2차 전지 쪽에서 조정이 좀 나온다면 하방은 열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코스닥을 보면은 딱 명확하게 눈에 보이죠. LNF, 에코프로 BM, 네? 이렇게 그리고 오스템 전부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다 지수를 끄집어 올랐습니다. 이 일반 전기 전자 업종에서 LNF를 옮겨다 놓으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놓으면 이 큰 게 지금 2차 전지 섹터라는 거죠. 얘네가 차지하는 시총이 벌써 10%에 육박하고 2차 전지 전체를 합치면은 12, 3%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오늘 끌어올렸고, 그러다 보니 그 힘이 시장이 안 좋았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며 국내 원달러 환율이 1323원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러한 2차 전지의 이 쇼커버링에 의한 아주 기형적인 상승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하락 종목 수는 월등히 많은 모습이라 굉장히 기형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자, 장 초반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개파락 자체가 최소 1%는 나와야 될 시장인데 0.5%면 개파락 이후에 추가 밀릴 수 있다. 9시 반 10시 사이에 지수를 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종목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FD 계좌의 이 움직임이에요. CFD 계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는 오전에 추가로 밀어버리면 그쪽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일부러 더 오전에 미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오늘도 빠르게 좀 올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2차 전지가 전부 다 했다. 2차 전지와 뭐 AI 로봇이 오늘 시장의 전부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 미 증시는 PC 물가지표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섹터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그중 빅테크 섹터가 좀 더 빠지며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로 인해 금일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의 개파락이 최소 1%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보았으나 생각보다 개파락이 크지 않다 보니 장초반 외국계의 지속적인 선물 매도와 함께 코스피 대형주들의 하락폭 확대 등등 10시 이전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통상 개파락하는 날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9시 30분 이후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 점 잘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후 2차전지 에코프로 BM, 코스모학 및 폐배터리 섹터 등 2차전지 섹터의 코스닥 시총 상위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되면서 오늘도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며 코스닥은 21선을 사수하고 코스피는 60일선을 지키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단순 지수로 보면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와 현재의 글로벌 매크로 상황을 수급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피의 우량주 또한 그 지수의 방향과 아주 척척 맞추어 가기 때문에 비교적 정직한 지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코스닥의 경우는 2차전지 종목들의 상승세에 지수 왜곡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라 그 외 종목군들에서 오는 소외감이 점점 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판단되네요. 2차전지 시총 상위 지금은 개인보다
메이저끼리 죽고 죽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으나 쇼커버링의 무서움이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올라갈수록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공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죠. 이게 숏스퀴즈가 터져버리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저는 설마 나올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너무 세요. 너무 셉니다. 특정 주체에서 끄집어 올리면서 뭐 이로 인한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터져버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도 문제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외 셀바스 헬스케어가 단일가에서 3연상에 갔죠. 내일은 아마 정지에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단일가 연장이 될 겁니다. 제가 삼성제약 이후로 오랜만에 단일가에서 3연상 가는 종목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삼성제약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단일가 3거래 상한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그 당시도 제약바이오 순환매에서 그 끝자락에서 삼성제약이 단기과열 3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가고 나서 제약바이오들 싹 전멸하고 급락하고 끝났습니다. 지금 뭐 상황과 뭐 시황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AI 섹터의 순환매 끝자락에서 상한가를 세 방을 보냈다. 무슨 의도일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적은 돈을 가지고 셀바스 헬스케어를 살리면서 나머지 종목의 불꽃을 키우고 그로 인해서 개인들을 끌어모으고 TV나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AI를 띄우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자금을 투자해서 이런 종목군들의 이 세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고점에서 팔아먹을지, 어떻게 해야 높은 가격에서 주가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주식을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박 터지게 아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물량을 엄청나게 들고 있는데 이 주가를 내가 던져버리면 폭락할 거 아닙니까? 폭락을 막기 위해서 뭔가의 모멘텀과 뭔가의 이슈로 잡아놔야 되고 뭔가의 척도가 되는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리딩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로 이 단일가의 상황을 보내놓고 만들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껄끄러운 거죠. 정말로 돈을 얼마 안 쓰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정말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려버리면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다. 라는 게 생각이고요. 자, 로봇 섹터는 제가 주말에 공부에 대한 이야기에서 로봇 섹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AI 섹터는 조심해야 된다. 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켜볼 때다. 로봇은 더 간다. 로봇은 메가 트렌드라 넥스트 10버거는 로봇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로봇은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봅니다. 일단 24일 날 이 도로주행 통과 뭐 이슈가 됐다라는 거를 저는 체크를 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런 이슈가 좀 붙었고 여기에 대기업 177조 로봇 시장 정조준 기사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준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로봇 섹터의 수급과 상승폭 시장 주도했던 모습 등등이 매우 강했던 날입니다. 자율주행 도로주행 1개미를 보유하고 있는 로보티즈 이쪽에선 가장 앞서가고 있는 종목이고 해외 시장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으로 오늘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로보티즈가 제일 빨리 대장주로 치고 갔고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매우 강한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로봇 시장 순차적으로 뭐 SBB테크, 뉴로메카, 오늘은 로보티즈, 레인보우틱스까지 올라왔는데요. 뭐 대기업과 연관되는 핵심 기업들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로봇 섹터, 로봇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여전히 대장주 안에서 종목군들을 노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주란 뭘까요? 주도주란 뭘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야 되는데 그 거래대금이 터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 헤게모니가 필요합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 LG, 유로메카 협동로봇 관련해서 이제 치킨 튀기고 뭐 그랬던 거에 가장 선두로 있었던 기업이고요. SBB테크, 감속기, 레인보우, 삼성 이런
이슈가 명확한 종목군들, 과거에 로봇으로 움직였던 이 중소형주들을 지금 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움직임을 봤을 때 현저하게 차별화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의 상승 모습이고 순환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에서 이 기술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서치 GPT 7월 출시 예정이고 데이터 센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막 발언이 나옴으로써 모아 데이터가 좀 강세를 보였다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따 차트 한번 보면서요. 그리고 2차 전지 여전히 대장주 위주의 흐름이고 쇼커버링 대상자가 되는 쪽과 죽이려는 자의 피터지는 싸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는 지금 쇼커버링을 만들어서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파산할 때까지 그냥 주가를 올려버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비싸다. 저는 이미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16조, 17조인데요. 비싸요. 종목 명확하게 비쌉니다. 글로벌 티어 대비해서도 제 아무리 잘났다, 제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제 아무리 한 2025년도 뭐 해가지고 영업이익 뭐 2조를 만든다 할지언정 비쌉니다. 제가 볼 때는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다.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시크니컬 종목군들이라든지 이거는 한 번에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고 뭐 내용들 한번 다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거래대금 보면 레인보우 7천억, 에코프로 6천억, 5천억, 6천억 여기 뭐 에코프로 2개, BM과 에코프로 2개에서만 벌써 1조 2천억 정도 여기 7천억이니까 뭐 어림 잡아서 2조라고 치죠. 그리고 로보티즈, 모아데이터, 뭐 포스코, SM, 로보스타 전부 다 지금 AI, 로봇, 뭐 위성 조금, AI, 2차전지 이거를 제외하면 뭐 거래가 터지는 게 있나요? 이 안에서 지금 5조라는 돈이 지금 터졌는데 시장의 유동성 대비해서 너무나 심하게 쏠리고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좀 보여지는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는 오늘 뭐 특별한 것보다 로봇 섹터의 시세가 좀 연속될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정도의 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속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발생 소식에 의해서 민주당 관련된 뭐 이낙연이라든지 뭐 김동연이라든지 이런 인맥주들 좀 움직이는데요. 아직은 대선주는 시기상조 같습니다. 네, 대선주는 시기상조 같고요. 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미국 시장을 보면 오늘 밤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이게 121선 이평선, 그러니까 200일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반등하고 다시 깨져버리면 아픈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기술적 반등은 하겠죠. 아마 오늘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저는 일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에 특이할 만하게 더 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은 일단 기술적 반등 흐름이고 국내 증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종가 관리가 좀 돼서 올라왔을 거예요. 종가 관리가 일단 코스피는 아주 정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동조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왜곡 현상이 좀 발생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가다가 21선이라는 거는 항상 깨주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있다가 깨주라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전 다시 깰 거라고 보여지고요. 21선 이평선 깨면 더 좋은 기회가 열려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부터 좀 볼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는 눌리면은 매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좀 잘 잡았는데 좀 너무 아쉽게 싸게 좀 팔았네요. 0.5%딱 0.5% 먹고 팔아버려서 좀 아쉽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밀릴 줄 알았습니다. 좀 더 밀렸다가 지수가 바로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줄 알고 팔고 다시 매수를 걸어놨는데 좀 아쉽고요. 일단은 좀 끌고 가도 됐을 자리였는데 좀 아쉽고, 일단 내일장 다시 한번 포스코홀딩스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22평선을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야 그때부터 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삼성 SDI나 이쪽은 아직 죽어있는 자리라. 자, 삼성전자 6만전자를 지금 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갈만한 시장은 아닐 것 같고요. 뭐가 회복이 돼야 가는 거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2차전지 대형주 안에 포스코 홀딩스만 좀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2차전지 에코프로인데요. 어제 공매 비율이 20%나 됐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20%나 3천억이 2천억 터지면서 20%의 공매 비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공매도를 친 쪽은 당연히 10% 이상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강하게 상승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보유자 영역에서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가 들어오기에는 좀 버겁긴 한데, 이게 이제 또 여기서 그냥 미친 척하고 쭉 뽑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줄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16조 3천억인데 지금 돌파하고 엄청나게 힘이 좋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척도를 이쪽으로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미래나노텍을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 미래나노텍은 저 밑에서부터 물량을 조금 모아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지고, 이거는 어제 종가에 좀 팔았던 거고, 오전에 좀 빠졌을 때 더 모아서 오늘 이런 윗구간에 거의 대부분 날리고요. 다시 조금 모았다가 좀 오늘은 반등이 좀 약하길래 일단은 정리를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쪽은 미래 나노텍을 좀 보고 있고요. 금양 아직은 살아있는데 여기도 좀 버겁지 않나, 신규로 들어가긴 좀 버겁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이드로 리튬 이쪽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보기가 어려워서 여전히 미래 나노텍 하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정도 체크를 하고 좀 봐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LNF가 지금 에코프로 BM과의 시총 격차가 2배가 나버렸어요. 시가총액 격차가 거의 2배 정도 나 있는 상황인데, 그 격차를 LNF를 올려서 격차를 줄일 것인지 에코프로 BM을 죽여서 줄일 것인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궁금합니다. 일단 LNF도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넘겨버렸을 때 에코프로 BM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좀 지켜보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물 관련해서 이제 오늘 발표가 좀 있긴 있었는데,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뭐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뭐 등등 있었는데, 경동 인베스트먼트를 저희가 금요일날 매수를 해서 넘어왔던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슈가 있다면은 당연히 저는 시가 갭을 좀 많이 들어줄 걸로 예상을 했으니까 금요일날 종목을 들고 넘어왔겠죠. 근데 생각보다 갭이 너무 안 떠서 그냥 시가 위쪽으로 해서 전량 매도를 하고 청산을 해 버렸고요. 아마 이건 다시는 안 볼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끝내고 말 종목인데, 그렇게 돼서 다시는 이 종목은 이제 매매를 아마 당분간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당분간은. 최근에 로봇 섹터 SBB테크부터 하나하나 보죠. SBB테크가 먼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을 주고 3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변동성을 주고 있고, 유로메카가 엊그저께 또 이틀 전에 상한가를 가고 시세를 주고 오늘도 시간에 좀 6%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로보티즈가 엄청나게 좀 뿜어댔습니다. 아주 장기 박스권을 뚫고 이 구간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음봉매집 성격의 상태에서 오늘 이슈를 붙여서 좀 올라와서 제일 강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를 했고요. 시가 바로 위에서 잡아서 추가 매수하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퍼센티지로 보면 10%가 좀 넘게 수익권에서 보긴 했는데 뭐 장주한테 상한가까지 들어가서 네,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요. 나름 이거는 매매를 잘 적절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로보티즈 그 이후에 로보티즈 박스권 돌파 이후에 과거에 항상 강하게 시세주고 바로 밀리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로보티즈는 별로 안 보고 싶고 로보스타 밑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죠. 로보스타도. 로보스타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로보티즈보다 좀 낮기 때문에 좀 가벼울 수가 있고, 그리고 유로메카도 협동로봇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1조 8천억까지 올라갔었고요. 두산도 IPO 하겠다 조원대 모습이기 때문에 레인보우와 사실 뉴로메카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술력에서 뉴로메카가 레인보우가 좀 더 앞서 있을 뿐 사이즈는 거의 매출이랑 그런 부분에서 협동로봇에서는 거의 비슷한 캐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를 한 번 더 당겨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 최근에 워낙 시장이 미쳐서 이런 종목군들이 그냥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광기의 관성이 요새 시장에 약간은 먹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주도 섹터 강한 종목군들 어쩔 수 없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선익 시스템이 흐름이 좋았죠. 시간 외에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됐었는데 미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간 외에 갭이 그렇게까지는 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을 넘기면서 출발을 안 해서 선익은 시가에 좀 베팅을 해서 일단 반등할 때 시가 베팅 이후에 28,000원 넘어갈 때 일단 매도를 하고 좀 나왔고요. 저희가 스코넥을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스코넥은 18,000원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서 18,000원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섹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나지 않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해자가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스코넥은 메타, MP는 삼성. 결국은 MP도 지금은 대주주 매도에 의해서 굉장히 답답하지만은 몇 번 기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라든지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다시 좀 내려오면 기준가를 잡고 보시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장 당연히 이제 그 로봇주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부분이고, 포스코홀딩스도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 관점에서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 예를 들면 막혀가지고 중간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툭 밀어버린다. 그러면 저는 땡큐하고 볼 것 같네요. 땡큐하고 볼 것 같고요. SM은 내일부터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되는데 이 카카오의 진입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조금 관망하고 이쪽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관망하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들 잘 참고하셔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뭐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어제 종배했던 뭐 다른 한 종목 들어왔다가 태성이라는 종목은 어제 종배를 해서 넘어와서 돌파할 때 매도하고,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을 종배 차원에서 좀 봤는데 이거는 동시호가에 전량 매도를 한 이유가 이 최고점 15,080원을 돌파를 해서 끝나면은 추가 매수, 돌파를 하지 못하면 무조건 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돌파를 못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전량 매도 차원에서 다 매도를 하고 오늘은 마감을 쳤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제가 이 중앙백신하고 이 이글벳을 카페에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볼 때 가장 파급력이 높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조류 독감으로 사람이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글백과 중앙 백신이 강하게 움직였던 거죠. 이미 확인이 됐네요. 오늘 매매를 하던 안 하던 시장에서 이 재료에 움직였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점이 어떻게 부각이 되는지, WHO는 지금의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종목을 보면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